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개에서는 미국의 공유 오피스 회사이자 한때는 인터넷상에서 유니콘 그룹으로 불리던 위워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를 우선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전의 확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회사의 부채 비율도 비교적 높았고 기본적으로 계속세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아오며 약간의 현금 흐름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면한 새로운 추세는 어떠한가요? 재택근무와 실제 출근하는 근무 방식이 다 존재합니다. 출근은 의무감이 있는 반면 그래도 재택근무는 주로 특정 업무를 완성하기만 하면 돼서 다른 사람과 자주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래에는 가상현실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원격 근무가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현실 안경은 부동산 시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디퓨리 삶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추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한 곳에 고정시켜야 하는 자본과 업종에 대해 항상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동산과 공유 오피스를 포함해 사람들을 한 곳에 고정시켜야 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저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워크사의 최고 시가총액은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괜찮은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로 공유할 내용은 이번 주 시세의 요약, 시장 동향 분석, 일부 관심 있는 주식 및 정보에 대한 내용과 이번 주에 배운 주식 가격 책정 공식의 응용 방법 등입니다. 저희는 오늘 간단한 주식 선택기를 사용하여 몇 개의 주식을 선택하고 그 중 2개의 주식을 분석할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3가지 가장 주요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와 미연준 관계자의 연설, 미국 국채 경매입니다. 우리는 각각 이 3가지 펀더멘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이 금지는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등록된 일부 거래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여전히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몇몇 주식의 공매도 잔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메이커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 대 살 때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야 하고 우리가 한 개를 팔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매수해야 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을 공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주식을 사고 싶지만 아무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거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공매도를 해 우리의 거래 상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 잔액이 늘어나는 걸 확인했을 경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마켓메이커가 수동적으로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켓메이커에게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궁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메이커는 초단기간 거래, 특히 변동성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누군가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마켓메이커가 공매도로 주식을 수동적으로 매각한다면 공매도 잔금은 감소할 것입니다. 요컨대 공매도 잔금의 증가는 주식 시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외국인 불법 공매도만큼 심각하고 악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지령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것에 대해선 잠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번 주의 최근 미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내용을 살짝 요약해봤습니다. 미연준 파월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전은 공급 측면보다는 통화 정책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오늘 파헤즈는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제성과 장기 채권 수익률에 주목하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히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진전되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게 될지에 관한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며 밤새 역으로 환멜은 사용 규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밑돌았다 밝혔습니다. 보스티크는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파월 장관의 발언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 금요일 미국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또 미 국채는 3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 경매가 진행되면서 금리가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중고시장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미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 하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융자의 비용을 낮추고 예상 수익과 비용 간의 격차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미채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시장은 이를 통해 미국 통화정책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도 있고 미채 수익률이 현재 위치에서 정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 채무 상한선 문제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는 장기적인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채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며 증시에도 분명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증시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미국 주식 쪽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의 경우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지수 추이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오늘 장 마감까지 코스피 지수는 0.72% 하락했고 외국인은 하루 종일 소폭 순매수를 보였고 장 막판에는 일부 추가 매수 자금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9% 떨어졌고 외국인들은 오전 매도세로 오후 14시 이후 소량의 자금을 순유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총 630개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장이 크게 상승한 후 며칠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러한 하락은 이전에 크게 상승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희는 어제 두 지수의 변동 구간을 구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우리는 2400에서 2500 사이의 구간을 설정했는데 오늘 시장 최저점이 이 구간의 바닥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이는 시장 흐름이 이미 요동치는 구간의 한선 부근으로까지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설정한 구간이 790에서 840인데 추세도 한선의 위치까지 돌아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통상 이 구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은 이 자리까지 내려왔으니 다음 주에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주식은 하락 채널의 상한선에 있으며 이 위치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악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이 이 수준을 넘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장 추세는 상한선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락 감대력이 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하락 채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다시 12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며 이는 10%의 하락폭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 전체가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위에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및 우리나라의 정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시장은 현재 막막한 상태에 있으며 계속해서 한 구간에서만 요동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방은 아직 2500이고 하방은 2400 부근이며 코스닥의 상방은 840이고 하방은 790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며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시장은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도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섹터와 개별 주식 부문에서는 이번 주에 다음과 같은 재무 데이터와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약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면서 삼성 관련 주식에 악재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반해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3분기 재무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동기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 주식에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SK케미칼은 3분기 실적 발표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크게 늘면서 주식 및 계열사 주가에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현대홈 쇼핑용 5705형의 3분기 재무보고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으며 이는 소비 섹터에 악재를 가져오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전디수령 5269형은 3분기 재무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재무보고를 발표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기대치도 웃돌았습니다. 하두 44만 110도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일부 주식에 대해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주성엔지니어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시적으로 이 주식들을 일부 매도하거나 매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매수하긴 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성엔지니어링과 하나마이크론 이 두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식들은 여전히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만약 주식 가치가 상승세에 있고
주가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한다면 보통 이런 주식이 하락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개별 주식들은 그래도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들을 계속 매입하거나 추가 매수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하여 저희는 지난 금요일에 매입하여 어제 매도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지만 하락 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이 주식에만 내달리지 않고 매입 돌파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4일 만에 12%를 벌어들였습니다. 다음에 또 돌파하면 그때 다시 사겠습니다. 클리오는 저희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입니다. 이번 주에 클리오가 전체 구간을 돌파하며 월봉에서 상승세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돌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의 주가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은 전체 시장 추세에 따라 하락했지만 회사가 발표한 3분기 재무 보고 데이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시장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농심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한 이 주식은 우리의 주식 가격 책정 공식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순자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둘째, 회사의 성장 추세가 양호하며, 셋째, 정서주기가 상승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과 수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농심이야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 주식을 보유할 것인데, 제 생각에 농심은 일단 50만 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인 54만 원이 된 다음 마지막으로 60만 원 이상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 추가되는 주식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는 주식의 가격 책정 공식에 따라 주식을 고를 겁니다. 물론 이 주식들은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 뿐 월요일 아침에 바로 구매한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주식의 가격 책정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정서주기, 기본가치에는 PBR 자산 레버리지 비율이 포함됩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한편으로는 시장의 미래, 재무 기대치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재무 성장의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서주기는 상승기, 쇠퇴기, 균형기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주가와 거래량 등의 지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펀더멘털의 일부 특징적인 소식에 따라 고려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 선택기를 사용하여 주식을 선택한다면 좀 더 단순하고 정량적인 선별 방식이 필요합니다. 선별 조건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다 충족할 수 있는 주식은 없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딱 맞으면 100%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더 두드러진 측면을 선택한 다음 일련의 주식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증권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정서적 주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정서 주기는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난 1년 동안의 시장 실적, 현재 가격과 1년 동안의 최고점 사이의 거리, 어떤 주식이 최고점에 근접했는지 판단하고 돌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장에는 2000여 개 주식이 있지만 여기서 우린 현재 가격이 최근 1년간 최고점과의 거리가 10%를 넘지 않는 종목을 선택하면 선별 기준에 맞는 종목 수가 225여 개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주식이나 이전의 고점에 근접하지 못한 주식들은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종목은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몇몇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바닥에는 상승할 기미조차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식의 80% 이상은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며 수세도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기에 있는 정서 주기의 주식을 고르려면 첫 번째 지표는 주가가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왜 싼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답하자면 저희는 주식의 최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세 추이의 실적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더 충분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향후 여러분에게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실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표는 지난 5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로 이 지수는 계속 상승해야 하며 이는 즉 0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별을 거쳐 현재 저희는 116개의 주식만 남았고 이 주식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를 회사가 이익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일부는 여전히 적자를 보지만 손실이 점차 감소해 이를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점차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이 지난 5년 동안 손실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할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지표를 사용할 때 저희가 단기간에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몇 주식들은 장기간 동안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선 새로운 호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선별 기준에 의해 제외될 수 있으며 이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전략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의 선별을 통해 100여 개의 주식, 즉 절반의 주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각 주식의 동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계속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주식의 기본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은 우리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시장 가치가 전체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가치를 가진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 리스크가 크고 조작되기 쉽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주식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인 주식을 주로 선택한 겁니다. 시장 전체에는 현재 2천여 개의 주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50개 미만의 주식만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공수를 겸비한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이 전략이 거래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방법을 통해 결국 이 주식들을 선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 모든 주식도 여러분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만약 조건에 맞으면 모니터링 명단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식은 어떤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추세 차트나 기본을 볼 때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알리의 경우 주봉의 실적으로 볼 때는 한 구간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식은 사실 저희가 매수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있어서 향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상황은 월봉 시세가 한 차례 큰 하락을 겪은 후 다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인 다음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의 매수 방식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주식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한진칼이 있는데 주봉의 추이를 보면 상방에 뚜렷한 저항선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는 초기 거래 밀집 구역이고 그 아래는 이전 거래 밀집 구역입니다. 추세는 보통 더 큰 상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대체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기술 차트의 관점에서 먼저 이러한 주식을 선별할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주로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며 그중 일부는 선방했습니다. 예를 들어 SK스퀘어의 경우 주봉에서의 실적으로 볼 때 매우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SK텔레콤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장기간 동안 계속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 책정 공식을 세 가지 단계로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가치를 보면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이익률은 0.4배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을 내든 안 내든 상당한 기초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으로 볼 때 올해 회사 전체가 격자가 났지만 시장은 내년에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 주기를 보면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고 시장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이 회사가 10월에 총 1,000억 원의 주식을 소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시장의 피드백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계열사의 재무 데이터 호조와 곧 발표될 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시장은 이 회사가 올해 초부진한 실적에서 회복되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유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금방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그래프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과 월봉 모두 단기간에 급상승해 이전 고점에 근접했고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세와 원동력으로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주식 선정 요구 조건을 충족함으로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별 조건에 부합하고 오늘 많이 오른 또 다른 주식을 예를 들면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이 주식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주봉에서의 추세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회사는 방위 분야에서의 정밀 업체로 98년 설립돼 늦은 상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은 물론 향후 전망까지 좋습니다. 주식 가격 책정 공식의 세 가지 지표를 각각 살펴보면 기초가치 측면에서 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2배가 넘고 레버리징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보면 기초가치에 대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성장 측면에선 실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 추세가
우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합니다. 정서 주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또 최고가를 기록했으니 당분간 이 종목은 한동안은 계속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특별히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정학각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준비를 다 제대로 할 겁니다. 이 주식은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농심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심의 실제 추세는 이전 고점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농심을 매수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론 농심의 월봉 추세입니다. 이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식을 선별하는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식맵에 저희가 주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준들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출동방이라는 특정 거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주가와 거래량의 결합해 현재가 매수할 합리적인 기회의 시기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공유할 것이고 여러분도 모두 이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장 마감의 추세가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고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우리가 설정한 지수 변동구라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이번 주에 일부 회사가 재무 데이터를 발표했고 개별 주식에 우리도 많은 주식을 참여했는데 대부분 데이터가 비교적 양호하여 다음 주에 계속 매입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식 선택기에 따라 두 개의 적합한 주식을 선택했고 다음 주에 신박한 악재가 없다면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 원리를 익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3대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연준 관계자가 연설을 할 것입니다. 한편 수요일 아침 우리나라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6%였는데 이번 시장 전망은 아직 나오지 않아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주의 이벤트들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러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시장 추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전체 내용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흰 모레 뵙겠습니다.